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너는 그냥 엄마 아빠가 정한 대로 따라오면 돼. 야, 엄마 아빠가 이만큼 해주는데 대체 너 뭐가 문제야? 이런 말 낯설지 않으시죠? 이런 부모님들 주변에 꼭 한 분씩 계십니다. 그 옆에 아이는요, 속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무조건 자기 말만 오라. 그런데요, 이런 부모님들 정말 막 자신감이 넘치셔서 이러는 걸까요? 의외로 그 속은 누구보다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모님의 불안이 어떤 얼굴로 드러나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학생에게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많이들 하죠. 그런데 저는 부모에게도 문해력이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문해력, 이것은 단지 아이를 읽는 능력만이 아니라 아이를 읽는 부모로서의 나 자신을 읽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아이를 분석하기 전에 부모인 나를 먼저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과정을 건너뛰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비슷한 아이들이 전혀 다른 결과로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성적도 환경도 비슷한데 갈린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부분 부모가 자기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오랜 기간 관찰을 해보니까 각각의 모습은 다양한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분류 기준이니까 당연히 벗어난 분들도 계실 거고 무조건 맞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로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불안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는 이미 넘치죠. 유튜브, 맘카페 설명회까지. 문제는요, 나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안 되죠. 판단이 안 되면 모든 정보에 정신없이 막막 흔들리죠. 예전에 똑같이 아이 공부 문제로 상담을 오신 두 분이 계셨어요. 세세한 부분은 물론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이런저런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우리 아이의 공부에 대한 고민이었고 두 아이는 현재의 성적 학습적인 성향까지도 유사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학원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기존의 과목별로 어떤 학원들을 다녔는지, 왜 옮기게 되었는지, 최근에는 어떤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하셨고요. 제게 묻고 싶은 부분도 이 학원들에 대한 정보였어요. 다른 한 분은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면서 눈물을 막 보이셨어요. 이분은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문제를 부모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저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위로였습니다. 한 분은 밖으로 몰아치고 한 분은 안으로 무너졌죠.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데 두 분의 중심에는 사실 같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불안입니다. 사실 이 나라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대부분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학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자체를 문제로 보진 않아요. 문제는 같은 불안인데 이것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준이 없으면 같은 감정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같이 보려고 해요. 정답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우 이거 나잖아 하고 알아차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어느 쪽인지는 보시면서 같이 찾아보시죠. 첫째는요, 확신형입니다. 기준은 강하지만 불안의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덮고 있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너는 그냥 엄마 아빠 선택만 따라오면 돼. 이런 부모님들 방향 분명하시죠. 흔들리지 않으시고 아이를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께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하면요? 그랬을 때 잠깐 침묵하시더니 그거는 제가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단한 확신 아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께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아이를 이끌고 있나 아니면 내 불안을 덮고 있나?
둘째, 통제형입니다. 질서를 통해서 안정감을 만들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약속, 책임, 기준이 분명하고요. 매 과정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보다도. 그래서 아이도 책임감 있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약속을 어긴 순간 네가 스스로 약속했잖아 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이 반복되니까 그 뒤로 아이는 집에서 무엇을 하든 자꾸 시계만 보게 됐어요.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치니 매 순간이 평가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께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평가하고 있나? 셋째, 소가리형 부모예요. 감정은 있는데 표현을 못한 유형이에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모님이죠. 선생님, 저는 성적 욕심이 진짜 없어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부모님들 중에 아이의 성적표를 딱 보시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시는 경우가 계세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곁에 있는 아이는 이미 부모님의 마음을 다 느끼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짜 마음을 숨기게 되면 대화는 뭐 점점 겉돌게 되죠. 그러다 한 번씩 퍽 터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뱉어버리고 맙니다.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데 그거 알아? 이렇게요. 자, 이런 부모님께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내 진짜 기대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넷째, 자책형. 모든 잘못을 부모 자신에게만 돌리고 있는 유형이에요. 아이가 시험을 크게 망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무너진 것은 부모님이었어요. 이런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학원을 선택해주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야 하는데 하고 말이죠. 이게 심하신 분들은 태교까지 가요. 내가 애 태교를 어떻게 잘못해서 막 이렇게요. 자책하는 부모님들 곁에서 아이가 오히려 부모님을 막 달랩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서요.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묵묵히 믿고 지지를 잘 해주시죠. 그런데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다 보면 아이가 결국에는 부모님의 그 감정까지 같이 짊어지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께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내 감정을 우리 아이가 대신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다섯 번째, 흔들림형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외부에 쉽게 흔들리는 유형이에요. 상담으로 오실 때마다 문제집이나 다른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죠. 선생님, 이번에 나온 문제집 A가 그렇게 좋대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다 B학원에 있다는데 영어 학원을 B로 옮겨야 될까요? 막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께 정작 제가 그러면은 아이가 요즘에 뭘 가장 힘들어 하나요? 하고 여쭤보면 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는 누구보다 많은데 정작 우리 아이는 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 아이도 같이 흔들리죠. 이런 부모님들께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마지막, 과열 상태요. 이 경우는요, 유형이 아닌 상태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불안이 임계점을 넘으면 이 상태로 가게 돼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가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죠. 대화 통하지 않고 감정은 항상 과열되어 있어요. 과열 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바뀌어야 하는 상태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편에 따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부모님들의 유형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유형이 더 좋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 강점과 그림자가 있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한 번도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이에게 돌리고 부모로서 자신이 어떠한지는 확인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어떤 형태의 부모보다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부모든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변하고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감정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부모라면 아, 내가 욱하는 쪽이구나, 이거 하나를 알아차림으로 다음에 욱하기 직전에 0.5초가 생겨요. 그 0.5초가 우리 아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부모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딱 하나만 스스로 물어봐 주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을까?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중에 오, 이거 나잖아 싶은 게 있었는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이었고요. 공감이 많았던 유형은 다음 편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제게 주어진 수많은 역할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부모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점검해 나가면서 바뀌고자 노력할 뿐이죠. 수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문제에서 도망가지 말라고 지도를 하시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보고자 노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마주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부모로서 이 과정을 회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통하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 역시 자신의 부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표현할 능력이 부족할 뿐이죠. 아이와의 관계는 대학 입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20살 이후에 어떤 부모로 평가를 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달라지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분당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